자, 오늘 어마어마한 발표가 또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발표. 오늘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자, 서울 인접, 철도 역세권, 반도체 단지, 성교통 후입주, 성교통 후입주, 구리토평 2, 오산 세교 3지구, 용인 이동 65,000원 주택 짓는다. 이렇게 수도권은 이렇다. 그리고 밑에 인구 일자리 증가하는 청주, 제주 1.45만원 공급, 지역 활력 거점 기대. 이렇게 해서 지구별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총 8만호로 구입을 8만호로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집값 폭락이요. 이것 때문에 집값 폭등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요. 좀 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5곳에 8만원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 희롱 형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11월 15일 수요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원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구리토평 2지구에 18,000호, 오산 세교에 31,000호, 용인 이동에 16,000호 등 3개 지구 65,500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 분평 2지구 9,000세대, 제주 화북 2지구 0.55만호 이렇게 총 8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용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도권 구리토평 2지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 세교 3지구는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 25년 개통, GTX-C 공약사항 등 이렇게 철도 교통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즉 구리토평은 서울과 가장 맞닿아 있어가지고 가장 최고다. 오산 세교는 평택,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이동도 마찬가지로 용인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신도시 발표는 그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수도권과 플러스로 청주 분평 2지구, 청주 오송의 산업단지 시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의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풍부. 그리고 제주, 저는 생뚱맞죠? 제주 화북 2지구,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 이렇게 해서 총 뭐예요? 구리, 오산, 용인, 그리고 청주, 제주 이렇게 5개 지구를 지정하겠다. 총 8만원을 전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을 좀 가다듬었습니다. 자, 모든 신규 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 지구, 산업단지 등 연계 개발하여 이렇게 도시기능과 인프라를 보완 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 이렇게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 구리는 교문과 토평을 연관 짓는다. 구리는 기존의 교문과 토평 지구를 연관 짓고요. 오산은 세교 1, 2와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연관을 짓고요.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그리고 청주는요 문평 1지구와 청주 일반산단 SK 하이닉스, 제주는 동부 공공 지원 민간인입니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리밍 끊기나요? 글쎄요, 제 핸드폰에서는 끊기지 않는데, 저 죄송합니다. 제가 U+에서 SK 브로드밴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하지려면 안 끊게요. 자, 성교통 후입주, 그리고 이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신규 택지 발표 직후에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구리 철도 이렇게 있고요. 오산 이렇게 있고, 용인 이렇게 있고, 청주도 이렇게 있고, 제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국토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 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어쨌든 간에 이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도대체 신규 택지가 언제 공급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번 발표한 신규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3기 신도시가 도대체 언제쯤 공급이 시작될까요? 사전 청약은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자, 수도권에 앞으로 주요 입지에 위치할 남양주 왕수, 원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내장
그 다음에 뭐 광명, 시흥, 과천, 뭐 이렇게 9월, 안산, 의왕, 봉담, 진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만 클릭해볼까요? 광명, 시흥은요 사업기간이 적혀있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모르니까. 왕소는요 2028년까지 사업기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양보를 하고 조율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7년 후인 2030년도에는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입주가요. 예?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주택은요,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는요 어떻습니까?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최소 2031년, 2032년 또는 33년 이렇게 지금부터 10년은 있어야지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자, 미주노님,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기존의 3기 신도시 플러스 이번에 발표한 8만 호, 그 중에 수도권은 6만 5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달에 김포 한강 4만 6천 호, 23년 6월 달에 평택 지제 역세권 3만 3천 호, 이렇게 다 합치잖아요. 결국 2030년도 이후부터는요 서울과 수도권,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계속 공급이 주기적으로 쭉 생긴다라는 겁니다.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저렴합니까? 저렴해요? 저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요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2022년도 서울 부동산이 비싸서 떨어졌는데,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요, 가격이 저렴하면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할아버지가 와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멱살 끄집고 10% 올려도 절대적인 매매가가 적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별로 없으면요 크게 타격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매매가가 큰, 대출 규모가 큰 서울이 금액대가 많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대출 총량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크고요. 매매가가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적잖아요. 그런데 서울은요 앞으로 이 비싼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으로 적응되기 위해서는요 횡보가 필요해요. 아주 오랫동안 이 시장이 다시 상승이라는 에너지가 쌓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서 특례보금자리 대출 시행되고 나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중단입니다. 시행 중단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고 올라갔다, 하락을 하고 올라갔다, 하락을 하고 올라갔다. 장기가 횡보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 언제까지요? 이 시장이 이 가격대를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이 서울 부동산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올라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장의 가격이 이제 적응이 되었습니다. 전세가도 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 203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울 부동산에, 수도권 부동산에 대격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와 방금 말씀드린 오늘 발표한 8만 세대, 수도권은요 6만 5천 세대, 그리고 김포 4만, 그 다음에 평택 이렇게 발표했죠. 3만.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이제 203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해야 될 타이밍은 언제겠습니까? 2030년도 이후에 분명하게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서울과 수도권이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는요 그냥 수급만 개선되면 올라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화 더킹에서 정우성 씨가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를 보면요 부동산은 투자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자, 지구별 차별화된 개발 컨셉이에요. 컨셉. 구리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구리의 교문이에요. 그리고 이쪽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남구리 IC가 있는데 이쪽이 그거예요. 비닐하우스 있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여기가 최고의 보류지였던 거죠. 여기에 아파트 들어선다? 구리 시민 한강공원, 한강 뷰를 보는 거예요. 한강 뷰를 본다고요. 여러분, 비싼 돈 들어가서 압구정, 반포 갈 필요 없습니다. 구리에 가서 10억짜리 아파트로 한강 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강 뷰에 판도가 깨지는 겁니다. 농담을 한 말, 농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산은요, R&D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 세교 1, 2지구를 통합한 직주 근접 자숙도시. 자, 오산 세교는 여기에요. 오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오산역이 여기 있는데, 오산역의 왼쪽 세교 2지구 택지 개발이 여기 있고요. 오산 세교 3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에요. 근처에 산업단지 보이시죠? 직주 근접, 교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겠다라는 겁니다. 또 용인은요,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 직주락 첨단도시. 자, 직장, 주거, 즐거울 락이죠. 자, 용인 이동입니다.
용인 이동은 여기 처인CC거든요. 처인 체력 단련장, 여기가 아마 국군 체력 단련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 자, 용인 처인궁 이쪽이에요. 지금 아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처인CC가 여기 있죠? 처인CC의 좌측편, 서북쪽으로 해가지고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는 이렇게 용인 이동입니다. 용인 이동읍인가요? 이동읍? 처인구 이동읍, 여기 있죠?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자, 이 일대에 지어질 것이고, 그런데 진짜 용인 어디 있어요? 오선세계 아까 1, 2지구의 옆에 있는 이게 3지구고요. 진짜 용인 어디 있습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어디에요? 용인이? 네. 용인 어디에요? 네. 여기 안 보여요? 용인? 자, 순회, 정자, 미금 쭉 내려와서 소지구청, 여기가 용인이잖아요. 용인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인군요, 이쪽이에요. 이동읍 여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용인과 용인 수지와는 직선거리로 한 21km 정도 걸립니다. 직선거리로 21km. 근데 에버랜드 여기 있죠. 제가 에버랜드 놀러 갔을 때 동탄에서 숙박을 했었거든요. 동탄원에서. 여기 동탄원인가 신라스테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에버랜드까지 아침에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동읍에서 마찬가지로 수지까지 한 40분, 50분,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용인이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뭐 제시를 하셨고요. 네, 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2032년도는 되어야지 입주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